자, 그래서 이제 지영 씨와 시작이 됩니다. 결혜 씨는 이제 믿기지 않죠. 함께할수록 가까워지는 마음. 단둘이 해외여행을 상상하면서 보낸 둘만의 즐거운 여름날. 그렇군요. 해외여행을 이제 같이 갈 수 있을까? 만만치 않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고객 관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말 안 되면은 야, 너네 팀장 나오라 그래. 아니면 좀 작은 데면 야, 사장 나오라 그래. 물론 뭐 우리는 또 문화인이니까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건 내가 그 안에서 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두 분 표정 많이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결혜 씨와 지영 씨 표정이 많이 비슷하네. 연애 이제 시작했는데 커피 맛 본다며 지영 오빠와 어머니가 예고 없이 커피 방문하는 건 좀 부담되고 무례한 거 아닐까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결혜 씨는 그런 거를 무례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 결혜 씨는. 근데 나라면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만약 그렇게 나한테 예고 없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그거 갖고 헤어지냐라고까지 하면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한테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나는 하면 말할 것 같아. 3주 정도 눈인사만 했대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아무리 이게 공적인 카페라고 해도 내가 일하는 공간에 여자친구의 가족의 우연히 들른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가족을 데리고 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가족이다. 이미 가족이 됐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매상 올려주고 이렇게 막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 명이 완다고 해서 매상이 크게 오르냐 그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일하는 공간에 아직 연애 중인 사람의 가족이 와서 그런다? 이거는 저라면 되게 화냈을 일이야. 화를 막 버럭해가지고 그런 화가 아니고 좀 정색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날은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끝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시간을 잡고 그거는 나한테 얘기를 하고 오든가 아니면 그분 이렇게 어머니랑 오신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그날 문을 닫아도 되는데 그렇게 내가 일하는 공간에 와서 하는 거는 그건 실례인 행동이다라고 나라면 명확히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궁합이지. 결혜 씨는 또 지영 씨의 그런 모습을 또 재밌고 감사하게 여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도 남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되죠. 내가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데 남친구 어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다 갔다고 생각해봐. 지금 아직 결혼 얘기가 나오는 사이도 아닌데 지금 이제 썸 타고 있는데 남친구가 엄마랑 와가지고 남친구가 여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커피 마시다 갔어. 그러면 어때?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결혜 씨라면 좋게 볼 수도 있지. 신혼집에 연락 없이 시어머니 온 꼴. 그것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오는 거는 어쨌건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가족도 아니잖아. 후신이는 좋아했을 것 같아. 후신 씨도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후신 씨도 오히려 막 농담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 민규 씨랑 지원 씨는 싫어했겠죠. 저는 딸이 남친 보여준다는데 싫다고 했어요. 이것도 보여준다고 하면 보셔야죠. 보여준다고 하면. 아주 부담되려나? 부담됐을 수도 있겠지. 딸이 이제 몇 살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딸이 중학생이면 좀 부담되지. 근데 이제 보여준다 하면 그래도 보시면서 또 내가 남자친구한테 좋은 인상을 또 보여주면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에 그런 거 괜찮지. 근데 그 둘의 합의가 아니라 26? 그래도 보면 딸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 남자친구가 동의하디? 이러면 동의하지. 내가 지영이 안티라고? 아니야. 좀 아까 누가 질문을 하니까 말하는 거지. 장면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지. 내가. 남친이 대학교 1학년이요? 남친구가 어리네. 아무튼 그래서 유명한 맛집. 제가 지영 씨 안티는 아니에요. 지금 하트 시그널인 F 시그널 리뷰하는 채널들 많죠. 근데 지영 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래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채널 아니에요?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안티 같아? 그걸 근데 그렇게 찾아오면 좋아? 아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안티고 좋고를 떠나서 본인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면 남자친구가 내가 일하는 곳에 엄마 데리고 가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좋아할 수도 있지. 그걸 좋아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상황 자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직장에 내 애인의 엄마와 동생이 와서 나를 보고 간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혜 씨는 어쨌든 그걸 좋아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잘 맞는 거지. 결혜 씨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결혜 씨는 이제 둘만의 공간으로 가고 싶지. 물론 방에 이제 배경도 좋고 이렇지만 지금 결혜 씨는 지영 씨가 너무 좋으니까 반응들이 약간 뚝딱대죠. 지영이 로봇 아니냐고. 저도 싫은데 지영이처럼 연예인 외모의 남친이 온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니 연예인 외모의 남친이 온다고 생각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연예인 외모의 남친이
엄마랑 같이 왔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 가족이랑. 그리고 이 외모로 애인을 판단하거나 애인의 행동이 외모로 달라지면 안 돼. 그거는 20대 때 끝내야 돼, 그거는. 이 사람의 행동 자체를 봐야지. 이 사람이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가 용인된다.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파국이 옵니다. 왜냐면 그 외모에 대한 인식은 어느 순간 점점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첫 장면 슬리퍼신에서 완전히 안티로 꽂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좀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지. 일단 그런 거를 보고 아, 내가 가까워지긴 좀 힘든 사람이겠다. 나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면 아, 저 상황을 보고 이 사람과 가까워질 생각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마도 그런 식의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은 민규는 좀 그런 계열인 것 같아 보이니 아마도 첫 장면에서 좀 제외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저 어떻게 보면 결혜 씨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교 있고 그리고 결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또 흉내내고 누룽지 백숙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막 주문하는 것도 이 커플들마다 조금씩 모양새가 다른데 이수 씨랑 민규 씨는 그냥 그 상황에서 주인이나 일하시는 분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냥 주문해요. 그냥 뭐 고르는 건 고르고. 근데 여기서도 그 지영 씨는 결혜 씨한테 말하고 결혜 씨가 주문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런 주문하는 모습을 봐도 이 커플들의 구도를 조금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도 커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 커플들이 지금 뭐 기간을 딱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됐구나. 이 둘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겠구나. 그런 거를 물론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오지.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둘 커플들은 지금 어떤 구도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거지. 아니 도사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커플들 모습을 보고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스킨십 하는 모습 대화할 때 어느 누가 누구를 쳐다보고 이런 게 물론 어떤 그 각자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주변의 커플들도 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의 사이가 이렇게 변화가 느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주문 같은 모습을 봐도 아, 이 커플들은 아, 이렇게 지금 맺어진 커플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장단점이 아니라 그냥 커플들의 모습이지, 모습. 같이 한식을 먹은 적은 없는 것 같다. 같이 먹은 적 없지만 그래도 미역국도 끓여줬잖아, 미역국. 아, 그걸 지영 씨가 안 먹었나? 미역국을? 회차 보면 안 될 것 같은 회차 말해준다고. 비행기 모드 해놓고 자버려야겠다 하지만 결혜 씨 성격에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이제 들어왔는데 지영이는 결혜를 안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영 씨도 결혜 씨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더 요구사항을 자꾸 내미는 거지. 더 이 사람이 해주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혜가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지영 씨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마음속에 불안이나 이런 것도 좀 이 사람이 나에게 더 해주길 바란다는 마음, 이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막 퍼준다 이 말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서운함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영 씨가 결혜 씨에 대해 뭐 불만 아닌 불만을 이번에 좀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지영 씨가 나도 있어? 보면 안 되는 거? 근데 결혜 씨는 뭐 없죠? 주미 씨한테 한편으로는 좀 차가울 정도로 주미 씨와는 선을 확실히 그었고 그거 말고는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기차표 자체도 한 명한테밖에 못 받았잖아요. 결혜 씨만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한 명한테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혜 씨는 뭐 딱히 없는 것 같다. 진짜로? 응, 없어. 결혜 씨는 없어. 근데 지영 씨는 아무래도 어쨌건 결혜 씨랑 사귄다라고 가정하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걱정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영 씨는 그만큼 또 하트 시그널 안에서 열심히 임했으니까 큰일이네. 뭐 하고 지내는지 나 말고 다른 이성이랑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거. 왜냐면 이제 지영 씨는 다른 이성하고 있을 때 그 내 이성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누군가를 사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영 씨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행동들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B라는 사람과 있을 때 행동을 A라는 사람이 보게 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 상황에 상대에게 좀 맞추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A랑 B가 있으면 B가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이 A에게 있어요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표현하지. 주미한테도 계속 초지일관 나 지영한테 반한 것 같다는 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해버리죠. 말이 아니라 어쨌든 표현으로 계속 나오지. 근데 지영 씨는 이제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 상황에 항상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영은 결혜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궁금하지. 왜냐면 나는 다르니까 상대도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데 잠깐 이건 내가 불리한가 이렇게
불리하죠. 지금으로선 어쨌건. 근데 또 지영 씨가 또 그렇게 열심히 임해줬기 때문에 하트 시그널이 재밌었던 거잖아. 뭐 전부 다 결의 씨 같은 캐릭터였다 그러면 하트 시그널이 뭐 하트 시그널이 아니지. 지영이가 민규를 좋아하는 건 뭐 결의도 알았을 텐데 후신이랑 지원이랑 데이트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잘해준 모습이 결의에게는 더 오해가 쌓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도 어쨌건 시그널 하우스의 일이니까 결혜 씨가 그래 어쨌건 이건 뭐 TV 프로 안에서의 일이다. 이건 지영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트 시그널 안에서의 지영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해주지 않을까? 이해를 하려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을까? 잠깐 삐질 때 삐지더라도 그걸 이해를 해야겠지. 뭐 스스로도 좀 민망하지 근데 지영 씨는 어쨌건 너무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게 이제 남들도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결에는 너무나 실은 이 하트 시그널 안에서 가장 고dat던 사람이고 한 사람만 봤던 사람, 거의 모든 회차의 예측이 가장 쉽게 됐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래서 결에는 아직 모르는 그날 감작강도 있고 이게 이제 세지만 후신과 지원과의 그런 부분들도 또 좀 걱정될 수 있겠지. 지영 씨는 이제 같이 영화 보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이 같이 영화 보고 싶어는 같이 담요를 덮고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을 결혜 씨가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날려버리고 내가 너와 그 설렜던 순간을 좀 기억해라 라는 걸 지금 주입 중이지. 지영이 좋아하는 남자랑 커플이 안 돼서 겨지영으로 지날 바에는 아니 왜? 지영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겠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선택했겠지. 왜 성인이 선택한 그걸 믿지 않아줘. 지영 씨도 나름의 이것저것 생각하고 본인의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 거를 그걸 응원해야지.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안티 같은 얘기인데 지영이 성인으로서 자기의 선택을 믿지 못한다는 거는 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성인이 자기가 선택한 과거에 대해서도 신뢰를 해야 되고 타인의 선택에 대해서도 그래 너도 어른으로서 어른스럽게 무언가 선택을 했겠지라고 믿는 게 그게 인간적인 존중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뭐 저 사람이 연애를 한다. 근데 너는 지금 네 애인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 그거는 뭐 상대를 너무 어른으로 취급 못하는 느낌이 아닐까요? 지영 씨가 들으면 가장 어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팬으로서 그런 이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안티로서의 마음 이런 부분이 좀 혼용되는 건데 내가 팬이기 때문에 지영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결혜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규정해버리고 나는 지영의 팬이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지영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결혜 사랑한다고 만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 팬이 오히려 더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내 선택을 어른스럽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냥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 보고 그냥 오해를 하고 그러면 아예 됐어 넘어가 이러고 됐어 걔네들은 뭐 모르지 이러는데 내 선택 자체를 못 믿고 묵문하고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되면 잘못된 일종의 잘못된 모성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지. 잘못된 모성애가 오히려 망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결혜 씨는 바로 기억하죠. 시그널 하우스에서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때의 기억을 지금 지영 씨는 떠올리게 하고 싶었던 거죠. 굳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회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이제 네가 내 손 잡으면서 나에게 계속 고백했고 나를 사랑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그 하트 시그널 안에서의 그런 일로 불편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결혜 씨가 영화 기억도 안 나지만 본 것도 아니지 사실 그러면서 그때를 딱 떠올리죠. 그렇죠. 현명한 대처를 한 거지. 왜냐면 결혜 씨가 그런 순간이 떠올랐을 때 당연히 질투가 나고 마음이 힘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사랑하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적이 있지 이런 걸 다시 떠올릴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만 났지 뭐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진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때 이게 그러니까 한남동 데이트 끝나는 게 이제 요소 갔다 와서 저녁에 결혜 씨 카페에 갔던 시점인가요? 그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영화를 보고 이런 것도 다 편집됐어. 이런 것도 좀 그 지영 씨가 말 그대로 그 민규 씨에게 그런 걸 겪은 거잖아요. 나와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수에서 깨달았잖아요. 지영 씨가. 그러니까 민규 씨와 지영 씨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이트를 하자가 아니었잖아요. 민규 씨는 지영과 정리를 하느냐 이수와 데이트를 하느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조차 민규는 나에게 쓰는 게 아깝구나. 이수와의 데이트를 선택했구나.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었던 상황에서 결애가 다가와가지고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저녁에 카페 데이트하면서 결애가 또 다시 보였고, 그러면서 실은 굉장히 순식간에 마음이 이렇게 쭉 커졌고, 그러니까 결애 씨도 되게 성실하고 엄청 멋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 닫고 담요 서로 덮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물론 이거는 너무 소설인데, 민규와의 시간, 내가 그때 마음이 설렜던 그 순간이 좀 겹쳐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결애에 대한 마음도 같이 커졌을 수도 있겠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영화 보기. 그래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 담요 밑에서 손을 잡았어요. 이런. 결애 씨가 사귀기 전과 후의 모습이 많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식었다고 하던데. 아니야. 그 얘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얘기 이따 그 장면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지영은 어쨌건 민규한테 상처를 받은 시점이지, 그 여수 데이트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죠. 어쨌건 지영 씨는 민규랑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수 데이트에서조차 지원 씨의 말을 단칼에 거절할 정도로 민규가 자기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애 씨가 처음에 그냥 내서 데이트를 신청했다면 그것도 거절했겠지. 근데 민규가 이수랑 나가는 걸 보고, 민규랑은 안 되겠구나라고 완전히 끝낸 거지. 마음속에서 접은 거죠. 그때 결애가 들어오니까 결애와 시간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 사람 카페에 가보고 그러니까 항상 일관돼 있고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이 다시 이제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이제 민규를 빼내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쭉 가면서 그날 밤에 이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이날 담요까지. 이게 만약 조금 더 일찍 예를 들어서 담요에서 손을 잡았다 이러면은 이제 지영 씨가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을 밀어치진 못했어도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것도 부담이 완전히 없었다라고 좀 보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결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성실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쭉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순애보가 이제는 확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남자로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민규랑 담요씬에서는 더 적극적인 감작감까지 먹여주고, 결애랑은 가만히 있네. 결애가 적극적이고 손잡고. 그러니까 물론 뭐 적극적인 것 따지면 지영 씨가 민규 씨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는 근데 이미 밑에서 손을 잡았으니까 뭐 더 적극적일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저 장면 약간 지영이가 민규한테 보여주기식 느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 상황에서 민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는 민규는 와가지고 뭐 자고 있거나 하고 그랬다면 이게 보여주기식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하트 시간으로 해서 이 장면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민규가 뭘 하고 있었을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민규가 지영과 손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감작강을 줬는데 굳이 고개 숙여 입으로 받아먹는, 내가 이소라면 민규한테보다 지영이한테 더 못 참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 뭐 손에 감작강에 묻는 게 싫어서 그러진 않았겠죠. 지영 씨는 뭐야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영 씨가 되게 하트 시간을 해서 힘들었을 부분 중에 하나는, 지영 씨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저돌적으로 그 마음을 밀어붙이고 막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나를 좋다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괜찮고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과 이렇게 연애가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부분이지 뭐 그 특별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상대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내가 지금 결애가 다시 남자로 보이는 그런 시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수라면 이게 이제 뭐 장단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특징인데, 여기서 이 자리에 이수가 있었다면 손을 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야. 줌이라면 손을 빼기까지는 안 했어도 나중에 얘기했겠지. 내 마음이 지금 너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미안해. 그리고 나도 너를 향하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분위기에 취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는 좀 옳지 않아. 라고 줌이는 또 얘기를 했을 거고. 그게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설레고 이 사람과 또 다시 남자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 개인차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 어느 게 좋고 나쁘건 아니야, 이건. 그리고 이런 게 또 좋은 사람과 잘 맞물려야 또 좋은 결과가 나는 거고. 다들 놀래. 이런 장면이 있었어? 라고. 손잡은 거에 놀란 게 신기한데 스킨십 하기에 좋은 환경인데 불 끄고 담요도 없고. 그게 이제 시그널 하우스 밖이라면 그렇죠. 밖이라면 뭐 단둘이 이렇게 이불 덮고 영화 보고 있으면 이제 스킨십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남녀 사이라면. 좀 스킨십을 시도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같은 한 이불까지 덮고 있으면. 근데 이제 시그널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그러기가 조금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죠. 여수 다녀온 직후라고. 후신 씨는 충격이 있죠. 아까 보면 민규 씨는 상대적으로는 좀 충격이 덜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지영 씨가 오빠는 연애하면 오래 해? 라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지영 씨가 결혜에게 지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은 성실함이잖아요. 그 마음이 변치 않음. 근데 지영 씨는 지금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처음에 꽂히진 않았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마음과 머리를 타협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니 물론 결혜를 좋아하죠. 결혜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렇게도 마음이 커지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어쨌건 연애면 오래 이거는 여기서도 이 사람이랑 그러면 만나볼까? 선택해볼까? 라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막 싫어하고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에 선택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연애 대상으로 생각해볼까라고 해서 합의하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치 이것도 진짜 중요한 씬인데 잘렸어.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항상 성실하게 내 곁에서 있어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사례는 많아요. 근데 제가 하트 시그널을 초반에 그걸 물어봤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 달은 그러기엔 좀 짧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너무 강적들이 막 있기 때문에 저 마음이 남자로 보이긴 좀 한 달 만에는 어렵겠는데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생각보다 지영 씨가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고 결혜 씨가 생각보다 하트 시그널에 맞지 않게 순애보를 보였다는 것도 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두 사람이 어쨌건 잘 됐으니까. 사실 지영이한테 결혜만큼 잘한 출연자가 없어요. 그럼 결혜 잘했지. 결혜 씨는 지영 씨한테만 최선을 다한 면은 있죠. 다른 사람한테도 물론 잘하고 좋은 사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정말로 차이가 날 정도로 지영 씨한테는 모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잘 맞고 서로가 이해해가는 과정을 밟으면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만나? 근데 실은 이런 질문은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연애했나를 알고 이럴 수는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도 들었잖아요. 뭐 한 사람이 전 여친이랑 9년을 만났다고 한들 나랑 9년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람이 연애를 오래 하는 스타일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들어가지. 이 사람과 내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내가 연애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냐가 결정되죠. 근데 이제 지영 씨는 조금 뭐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좀 더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래 만나는 사람이 좋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커지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 연애 프로 보는 건데 그 중요한 과정이 편집돼서 너무 아쉬워요. 하트 시그널은 마음을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프로가 아닌 것 같아. 하트 시그널은 한번 추리해봐. 한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전부를 보여줘야 추리가 가능한데 중요한 부분 빼놓고 보여줘놓고 추리 실패했지 이러니까 황당. 약간 그런 느낌이죠. 추리 영화에서 막 마지막에 진실이 밝혀질 때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때 막 진실을 밝히는 그런 추리 영화는 반칙이거든. 그게 아니고 예전에 이 단서를 너네는 놓쳤지? 이때 이 장면 다시 봐봐 이러면서 그 장면을 다시 보는 재미로 원래 이때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장면이 없었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 되는 거지. 그 전에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단서들이 밝혀지는 그런 분이 장면 속에 있잖아요. 이게 있었구나.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돼야 그게 추리물이지. 근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계선에 있었던 것 같아. 지영 씨는 일단 놀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쨌건 어두운 공간에서 그리고 내가 과거에 설렜고 지금도 어쨌건 옆에 결혜 씨가 나를 설레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당연히 움직이지.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없던 마음도 생기죠. 근데 없던 마음이 생기니까 누군가는 불쾌감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결혜 지영은 그렇지 않고 당연히 좋아했지만 여수에서 민규가 이수 선택했을 때 상황은 제가 진짜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뭐 더 말하기엔 좀 너무 사족 같은데 아무튼 그렇죠.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그냥 그 상황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영 씨는 그 상황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사람이야 당연히 상황에 집중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성은
예전 상황에 따라서 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때는 그게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확확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성과 감정을 비교했을 때 좀 더 감정적인 사람은 그 상황 최선을 다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성적인 사람은 조금 내가 상황 변화에 내가 그걸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좀 느릴 수 있죠. 이게 뭐 장단점이나 장단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뭐 떨렸죠. 그러니까 그 떨림에만 집중을 한 거죠. 떨림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떨림, 설레임 그 순간의 결례가 다시 또 이성적으로 보이는 이제 거기에 또 집중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성실했던 이런 것들 기억으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붙이면서 이 사람과 이제 사귀어 봐야겠다라고 그때 이제 가장 결심을 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지영이 너무 착해서 놀랬다는 제작진 스포가 있어요. 그래요? 왜 놀랬지? 너무 착하면 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착해서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감동해서? 착하죠. 원래 이렇게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때그때 상황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당연히 착하지. 제가 그 슬리퍼시나 이럴 때도 나는 지영 씨가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게 저는 실은 그 상황 착한 사람보다는 그냥 누군가한테는 나쁜 사람이어도 그냥 좀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제작진 모두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겠지. 착하고 최선을 다했지. 그 지영 씨가 착한 건 놀랬고 다른 사람이 착한 거는 못 봤나? 다른 사람이 착한 거는 못 봐서 다른 사람이 못 돼서 놀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영 씨만 너무 착해서? 그렇게 제작진이 말했다면 다른 출연자들을 조금 돌려가게 한 건데. 그러니까 지영 씨가 너무 착해서 놀랬다 이거는 이제 지영 씨 들의 안티들한테 지영 씨 착하니까 이제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영 씨 너무 착해서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무 착해서 놀랐어요. 이 정도면 놀랄 정도로 착한 사람이니까 욕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착한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착한 사람 볼 때는 그런 미담 같은 걸 얘기하지 뭐 놀랄 정도로 착한 사람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착한 사람이겠죠. 방송 중일 때 안티가 없었어요. 방송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봤는데 방송 지난 회차 애프터 시그널 1회차에서 이제 시작할 때 그때 티저 나오고 이럴 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지영 씨를 좀 보호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 전 회차에서 이제 지영 씨가 이제 그런 부분 1회차 초중반이라 아예 초반 얘기 나올 때 이미 1회차에서 그더 실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지영 씨를 좀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 지영 씨가 이제 그런 이 애프터 시그널 이 전 회차에서 보면은 이제 티저 막 나오고 막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지영 씨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서 지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회차야. 애프터 시그널 전회차면 지금 티저도 나오기 1회도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때 지영 씨가 이런 악플이 내린 것 때문에 벌써 좀 걱정된다. 이런 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 좀 얘기가 오고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안티가 없던 시점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영 씨가 그만큼 또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영 씨가 안티가 없었던 시점이 초중반이 아니었지. 애프터 이 하트 시그널에 등장하기 전, 뭐 하트 시그널에 지영 씨가 캐스팅 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근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건 뒷말이었지. 어쨌건 뒷말이었어도 그런 뒷말로 보호하기 위한 제작진의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초중반이라고 해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지영 씨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놀랐다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 놀라니까, 그만큼 제작진들이 지영 씨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반증일 수도 있지. 만약 놀랄 정도로 착하다 이거는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놀랄 정도로 착하다 막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주변에 놀랄 정도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명은 떠올려봐. 아무나 주변의 사람.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한지도 한번 봐봐. 놀랄 정도로 착한 사람 중에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다들 있긴 한데 내가 그 사람이랑 엄청 친하지 않을걸요? 그 사람이랑 내밀하게 친하지 않을걸? 친밀도가 아주 높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튼 그래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깊이 들어가면 좀 더 그런데 말투가 가식적으로 보여서 안 착할 줄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안 착할 줄 알았는데 착했다는 반전이 보였다는 걸 수는 있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착했는데 지영 씨만 안 착해 보였다. 그랬는데 지영 씨도 착해서 놀랐다. 이건 말이 되지. 근데 이제 뭐 착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중에 알았다는 거는 촬영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착할지 몰랐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착할 줄 알아서 그냥 별로 안 놀랐는데 지영 씨는 착하지 않을 줄 알아서. 그러면 제작진이 지영 씨한테 선입견이 있었네. 왜 지영 씨한테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지? 착한 사람한테? 뭐 촬영 전에는 다른 모습을 봤나? 제작진이 지영 씨한테 선입견을 가질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 지용 씨가 제작진한테 그렇게 선입견을 줬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너무 팬이 안티를 맞는다니까?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은 이렇게 앞뒤가 모순적인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다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도 안티로 돌아서는 순간이 생기지. 아, 지영 씨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얕은 관계에서는 선입견을 주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내려져 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때 뭔가 적당한 사회적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선입견이 있었구나. 기본적으로 선입견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친해지면 다 착해요. 어떤 사람인들 뭐 관계가 맺어지면 안 착하겠어. 그러면 선입견을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건 제작진에게 선입견을 줄 정도로 착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선입견을 줄 정도의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군요. 지영 씨는 군롱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정도로 저는 지영 씨가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수많은 출연자들을 보고 이렇게 해왔던 제작진의 눈에까지 그렇게 보였다면 좀 안타깝네요. 지영 씨가 많은 오해를 사고 있었구나. 근데 어쨌든 뭐 전 지영 씨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다들 최선을 다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작진도 출연자 하나하나에게 애정을 갖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선입견을 줬다면 지영 씨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궁금하네요. 많이 뭐 제작진이 바뀌었어도 다들 초짜는 아닐 거 아니야. 사람들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결혜 씨와 이제 마음이 커져가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죠. 그래, 이래서 지영 팬들이 더 지영 씨를 힘들게 한다니까. 지금 아까도 지영 씨 편든다고 결혜 씨를 좋아하지 않는데 막 그러면서 지영 씨가 어른으로서 한 선택 무시했지. 지금도 놀랄 정도로 착했다 이러면서 마치 처음에 제작진들이 다 선입견을 가졌을 것 같은 인물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죠. 이렇게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로 지영 씨에 대한 오히려 지금의 선입견을 자꾸 만든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까 좀 몰입해서 좀 벗어나도 좋을 텐데 지영 씨를 위해서는. 그럼 다들 고생했지. 다들 출연자들 고생했고 이 한정된 한 달간의 공간 안에서 내 마음을 마음 고지고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지영 씨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어쨌든 여기서는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알아보라고 지금 돼 있잖아, 시스템에서. 그게 최선을 다해서 임했잖아. 그것만으로 그냥 충분해. 지영 씨는 열심히 했어, 진짜로. 그리고 지영 씨가 뭐 특별히 나쁘거나 특별히 좋고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발랄한 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야. 다만 여러 가지 다른 성향을 가진 면이 있겠지, 사람마다. 근데 너무 심격하고 또 너무 이렇게 또 빌런화하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도 모두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편이라 이해가 가고 지영 씨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착하신 분이심이 저에게는 전해졌네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차라리 차가웠고 내 사람에게 조금 더 충실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냥 솔직하고 아 저런 사람이 착하다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그게 이제 개인 차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랑 어떤 사람이 잘 맞을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끼고 나는 그런 사람과 잘 맞느냐, 아니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내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걸 확 구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나랑 맞느냐. 근데 또 하우스 안에서는 또 그게 또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가 어디까지 맞느냐, 내가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하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연애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뭐 사람은 다 착하죠.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뭐 누가 안 착하겠어. 다 착한 거지. 다만 어떤 특성의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밖에서 언제 밥 먹을지 몰라. 둘 다 워낙 바쁘니까 그렇겠죠. 데이트해서 좋아. 금교를 처음 왔잖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데이트를 못 하니까 둘이서 이제 차 안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항상 차 안에서만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같이 못 있어서 심통 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심통 부린 장면은 이제 대놓고 나오진 않았죠. 뭔가 어쨌건 지영 씨는 자기 표현으로 항상 이제 막 껌딱지라고 붙어 다닌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지 못하니까 서운하겠지. 근데 이게 결혜 씨가 예를 들어서 지영 씨랑 진짜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의 일원으로 지영 씨랑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같이 붙어서 일을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결혜 씨는 결혜 씨대로 사업을 하고 지영 씨는 자기대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뭐 어쨌건 그건 뭐 지영 씨 선택이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두 사람은 이제 좀 힘들어질 수는 있죠. 왜냐면 같이 있기가 힘들거든.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같이 있기가 힘들고 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은 지영 씨가 결혜 씨랑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만 이제 계속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결혜 씨의 삶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긴 힘들죠. 왜냐면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는 지원이야 뭐 당직한다고 바빴지만 결혜 씨가 그랬나?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시그널 하우스 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혜 씨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높겠지만 결혜 씨의 삶은 제가 예전에도 결혜 씨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결혜 씨가 하는 이 사업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뭐 자수성가한 사업가 이러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막 뭐 사람들 앞서 브리핑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지만 결혜 씨의 사업은 이렇게 F&B로 고객 한 명 한 명 이렇게 맺어가면서 내가 항상 을로서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신뢰를 주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업의 형태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거의 시그널 하우스 거의 처음에 분석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혜 씨는 말이 대표지 어디 가나 을이야. 그래서 이게 하다못해 조그만 카페에 내가 어떤 부분을 납품을 해도 물론 조그만 카페에 납품을 하지 않겠지.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데 납품을 하겠지만 어쨌건 다 이 사람들이 갑이지. 갑자기 우리 미안해요. 우리 다른 쪽이랑 거래하기로 했어요. 우리 뭐 다른 쪽 커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좀 이렇게. 그러면 거기 그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혜 씨는 항상 고객의 소리 듣고 고객이 원하는 거 해주고 부르면 달려가서 저희 커피 왜 맛이 없죠? 뭐 우리 바로바로 해줘야 돼. 그게 고객과의 신뢰거든. 고객과의 신뢰와 여자친구와의 약속 이렇게 비교했을 때 물론 여자친구 약속 중요하지. 그런데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업가는 사업을 하면 안 돼. 지금 결혜 씨는 그게 결혜 씨의 무기예요. 커피로서 세계 1등하고 그거는 뒤에 내 후광이지. 결혜 씨가 사업에 성공하고 유지하는 결혜 씨의 무기는 그 신뢰라고. 그리고 이 젊은 사업가들은 특히나 그런 게 있는데 을로 임했을 때 이런 어른들한테 신뢰를 줘. 물론 뭐 고객들이 다 어리진 않지. 근데 저렇게 젊은 상황에서의 그런 젊은이들이 성실함으로써 이렇게 브랜딩하는 것들. 그럼 자기 시간도 없고 이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문 닫을 수 있을 때 문 닫는 카페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손님한테도 을이지. 결혜가 지영을 붙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혜 씨는 여기서도 을이라니까. 절대 뭐 여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갑이 된 위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혜가 자기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이게 자꾸 이렇게 앞에 과정과 좀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수였다면 결혜 씨가 새벽에 끝나? 그러면 그 시간 기다렸다가 만나요. 근데 지영은 또 비교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아무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영 씨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있거나 이런 시간들이 견디기 힘드니까 미국 여행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여행 갔을 때는 결혜 씨는 어쨌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했잖아. 근데 지영 씨가 미국 여행 끝나고 한국으로 오면 결혜 씨가 자기 일하던 거 멈추고 지영 씨와 시간을 더 보내야 되나? 물론 그게 그래야 되겠지. 자는 시간 쪼개서 그러길 바라지. 근데 자는 시간 쪼개서 만나기에는 지영 씨가 그 시간에 만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그래요. 자영업으로 성공하려면 자기를 갈아 넣어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만나려면 어쨌건 애인도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사람을 볼 수 없음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 쓰거든. 어느 시점에 가면 일을 줄이느냐 아니면 나를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나를 수용해주지 않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느냐. 근데 결혜 씨는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물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영 씨가 점점 결혜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 줌이었다면 결혜가 미팅 끝나는 곳 근처에서 결혜 기다렸겠지. 자기 일을 하면서 책 읽거나 아니면 요즘엔 뭐 핸드폰으로도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뭐 구독 서비스 이렇게 하면은 책 수천 권을 골라서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뭐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대수야? 내가 내 시간을 보내면 돼. 솔직히 핸드폰 하나 있으면 세계의 정보와 맞닿을 수 있는 시대인데. 소진님 지금 발언 검열 좀. 그래서 바빠서 많이 속상했지. 그래서 지영 씨는 바쁘더라고. 여기서는 아니야. 네가 바빠서 힘들었지. 여기서 아까 이수 씨는 민규 씨 바쁜 거 그런 거에 연민을 느끼잖아. 애틋하고. 근데 지영 씨는 결혜 씨 바쁜 거에 바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지 지금으로서는. 근데 결혜가 줌이 아니라잖아요. 맞아. 결혜가 실은 이 관계를 좋아해요. 이거는 결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수나 주미 같은 사람보다 이렇게 지금 지영처럼 항상 나와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 이거에서 지금 결혜 씨는 큰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둘이. 이게 지영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결혜가 지치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혜의 몫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 관리를 레벨을 잘 해야겠지. 일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조금 운이 좋으면 오토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오토로 돌아가면 그만큼 수익률은 떨어지거든. 물론 그것도 노하우가 생기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발로 뛰는 것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것은 효율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좀 포기하거나 이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지영이는 자기에게만 집중했던 결혜가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지.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 자기한테만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자영업자도 아니야. 자영업자에다가 자영업자들을 갑으로 하는 완전히 을로서의 회사 대표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가장 시간이 바쁜 사람 이래버리면 이제 지원 씨이지만 지영 씨가 지원 씨 같이 이렇게 해서 의사 같은 사람이 만나면 바쁘겠지 하고 오히려 기다려요. 힘들 수는 있어. 마음은 힘들어. 그래서 좀 여기서 나 기다려 힘들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일로서 내가 맘먹고 바쁘게 살기로 하고 그 바쁜 걸로 통해서 뭔가 더 이런 매출을 높이기로 하면은 결핵스는 한도 끝도 없어요. 실은 지원 씨보다 더 바쁘려면 바빠질 수 있어. 여기 나온 그 4명의 남자 중에 그 한도 끝도 없이 바빠질 수 있는 건 결혜 씨예요. 물론 후신 씨도 그렇겠지. 미친 듯이 계속 작업만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후신 씨나 결혜 씨는 근데 후신 씨는 그렇게 바쁘다가 어느 날 오늘 좀 쉬어야겠어 하고 한 달 쉴 수 있어요. 결혜 씨는 그렇게 바쁘게 한번 키워놓잖아요. 그 키워놓은 상태에서 그걸 줄일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을이니까. 한번 고객사가 100개로 늘어나잖아. 그 100군데를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돼서 내가 물론 후임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효율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애들을 교육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회사를 가는 거야. 줄이기가 힘들어. 후신 씨는 줄일 수 있지. 못 줄여. 결의실 한번 키우면. 화차 같은 거야. 한번 속도가 나는 게 생기면 가속이 붙으면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업을 그만둘 때도 소프트 랜딩이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 집안 다 말아먹는 게 사업이야. 그래서 후시즌은 그러진 않지.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막 몇 년간 뭐 산에 틀어박혀서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힘들다? 그럼 시간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고객 요청이나 이런 게 따라 좀 영향이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사업을 안 해보거나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영 씨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아무래도 이제 사업가를 만난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을 테니까 특히나 이제 결혜 씨처럼 지금 어쨌건 자주성가를 하는 물론 집안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일궈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결혜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지영 씨한테 설명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건 지금 결혜 씨가 지영 씨와의 관계에서 갑질하고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걸 지금 하나하나 해명을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연락 주고받는 걸 다시 읽어봤다 이러면서 그 대답을 하고 이런 게 좀 짧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읽으니까 좀 보이더라. 그래서 지영이 마음이. 그래서 일할 때 단답 보내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영이 카톡이 이만큼인데 나는 뭐 너무 짧고 이랬다. 그래서 또 한 줄. 근데 나는 일기장이고 오빠는 확인하는 사람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지영 씨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결혜 씨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컨펌 받는 것처럼. 컨펌은 아닌데. 근데 이건 뭐 정확히 이런 카톡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해석하고 그러면 또 안티라고 그럴까 봐도 걱정이네. 그런 거 아닌데. 그 11시에 실은 이게 다른 사람이 그런 찍어준 건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글이 없고 11시에 이제 밖에서 놀고 있다 이러면 내가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면 내가 일하는 입장에서 뭘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꾸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11시에 지금 자기가 놀았던 사진을 보내는데 그냥 이쁘네라고 그러니까 결혜 씨가 막 거기에서 센스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캐릭터도 아니고 잘 놀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시 50분에 나 진짜 피곤하다. 오늘 하루 어땠나 모르겠다. 나 이제 자야 될 것 같아. 잘 잘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혜가 세계 챔피언 아니고 국내 챔피언이군요. 네네. 그렇군요. 잘 몰랐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그렇게 뭐 하루 안부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 뭐 보고 싶다. 좀 시간 좀 언제 좀 내자. 우리 언제 보자. 뭐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겠지. 그런데 이제 지금 11시에 자기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뭐 먹었던 사진을 올리면 당장 질투 안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뭐 다이어트 비장했지만 어쨌건 먹은 사진 올렸으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뭐 많이 맛있게 먹었다는 자랑인 건지 좀 애매한 결혜 씨가 그런 걸 캐치하기는 조금 막 그렇게 막 빠른 센스를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낮에 점심이면 밥 맛있게 먹고 있구나 뭐 무슨 맛이야 이렇게 했지만 밤 11시니까 조금 애매하죠. 이 시간에 여기 있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11시에 너무 결혜 씨가 대꾸가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좀 이게 낮에 찍었던 사진을 보내면서 나한테 나 좀 봐줘라는 의미로 이 사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혜 씨가 그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너무 밋밋하게 그냥 뭐 이쁘다 이렇게 보내니까 지영 씨는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이게 지금 실시간은 아니지 않겠죠? 실시간이라고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거고 낮에 찍었다 하면은 이제 지영 씨는
결혜야, 나 이렇게 점심시간에 밥 먹었던 사진까지 너한테 보낼 정도로 너의 지금 관심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나한테 좀 무심할 거야? 라는 뉘앙스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혜 씨가 그걸 어떻게 캐치해? 결혜 씨가.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지. 그러니까 지영 씨가 조금 더 이게 나한테 카톡 좀 더 보내. 나 지금 보고 싶어 죽겠어. 이렇게 그냥 차라리 말해버리면 결혜 씨가 좀 신경 쓸 텐데. 그래서 결혜 씨는 그냥 이 사진을 보내니까 이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줄 알고 이제 지영이 진짜 이쁜데?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1시라고 하면 실시간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뭐라고 막 구구절절 글을 쓰기에는 지금 내 마음은 결혜한테 좀 나한테 시간 좀 보내달라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구구절절 쓰면 공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영 씨 나름대로 그냥 사진을 보내면서 나한테 관심 좀 보여줘. 글을 쓰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사진만 보고 결혜 씨는 그냥 바로 그냥 이쁘다로 대꾸를 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는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으면 좋죠. 아, 이게 11시에 이런 사진을 보낸 거는 지금 뭔가 나한테 글을 써서 자기 마음을 보내기는 조금 외롭고 그런 게 좀 자존심 상해서 나한테 좀 관심을 보여달라는 일종의 투정이구나. 아까 지영 씨 표현대로 투정을 본인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각제각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반응을 하는 거를 피곤해해요. 결혜 씨는 그런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센스 없는 말을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영 씨랑 또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답장의 문제인 건 이걸 보낸 지영 씨의 마음이 지금 11시에 자려고 봤더니 자려고 봤는지 아니면 이게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상황을 다 가정했을 때 이게 만약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나는 하루 종일 너 없이 보냈어. 너 없이 이렇게 보냈어. 나 외롭다라는 거를 보냈는데 이렇게 오니까 황당했을 수 있겠지. 아니면 밖에 있으면 말 그대로 밖에 있는 걸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뭐야 나한테 관심도 없나 이렇게 됐겠지. 근데 아마 집에서 그냥 오늘 하루 나 너 없이 이렇게 보냈어라는 걸 보내는 것 같은데 혼자서 셀카 찍은 게 아니니까 또 결혜 씨 입장에서는 외로웠다. 나 외로움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남친은 저런 거 보내면 웃자라고. 그렇죠. 그런 커플들이 있지.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영 씨도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걸로 또 결혜한테 계속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결혜 씨도 이거 익숙해지면 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또 맞아가는 거지. 원래 커플은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른 부분을 점점점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영 음식량도 적은데 밤에 저리 먹진 않죠. 그러니까 낮에 내가 너 없이 이렇게 외롭게 지냈는데 이 시간까지 나한테 다 이렇게 문자도 없는 거야? 라는 의미의 문자였었겠죠. 근데 결혜가 그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이쁜데 이렇게 나오니까 지영 씨 입장에서는 마음이 확 식었겠지. 그래서 뭐 했는지 오빠도 말도 해주고 그런 걸 원하죠. 근데 이런 이제 실은 많은 부부들이 겪는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문제인데 이렇게 특히나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는 거를 집에까지 와서 얘기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이게 진화심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비유하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은 밖에서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데 그런 전쟁터에 피 맺힌 얘기를 집으로 끌고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밖에서의 그런 얘기를 집에 와서 구구절절 하지 않죠. 밖에서는 이제 예민하고 항상 이런 그렇게 내가 아닌 나로 살다가 집에 와서는 그걸 좀 담쌓고 좀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서로 맞추는 시기죠. 맞아요. 서로 맞춰가야 되는 시기 같아. 결혜 씨는 시그널 하우스보다 밖에서 일하는 업무량이 더 많아졌고 지영 입장에서는 시그널 하우스에서 봤던 제 모습이랑 밖에서의 제 모습이 좀 다르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혜 씨가 지금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미 화차가 굴러가고 있거든.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지금 회사 안에 달린 목숨줄이 몇 개겠어. 일단 직원들 그리고 나 믿고 있는 고객들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저버리거나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과장해서 비유를 하자면 유비가 자기 아들을 구해온 조은에게 물론 이거 소설 속에서의 일일 거예요. 실제로 정사에서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조은 앞에서 자기 아들을 내팽겨 쳐버리잖아요. 내 훌륭한 장수가 내 자식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다니 하면서 자기 자식을 내팽겨 쳐버리잖아. 심지어 자기 아내는 우물에다가 지금 목숨 끊어버렸는데 자기 아들이고 아내고 내팽개치고 좋은 칭찬하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감동한다고. 그리고 그 반대로 원소는 자기 아들들이 아프다고 출전을 안 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원소가 찌질하다고 해.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소가 훨씬 좋은 남편이잖아요. 아들들을 위해서 출전을 미루고 아픈 아들을 간호하려는 아버지잖아. 유비는 어때? 내가 죽어도 신경 안 써. 지금 장수들 지금 사기가 더 중요해. 근데 이거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들보다 장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장수 앞에서 아들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 그들은 나의 어쨌건 지금 성공에는 그들의 헌신이 있거든. 그리고 그들의 이 사기가 어쨌건 이거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게 있어야 결과적으로 나도 그리고 더 큰 나의 울타리인 가족도 이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방금 삼국지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건 조은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조직 문화가 되고, 조직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브랜드를 갖게 돼요. 사장님에 대한 브랜드를 갖게 돼. 그러면서 내가 없을 때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잘 돌아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우리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최악이, 이제 어떤 회사인데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실은 굉장히 센스가 좋아.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린 그런 습작이나 같은 그런 그림을 막 회사 막 중간중간에 막 그림이라고 걸어두고 그 와이프한테 월급을 막 줘.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낀다고. 물론 결혜 씨랑 지영 씨가 그렇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뭔가 이 사람의 뭐 가족적인 게 끼어든다. 뭐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것 같다. 그런 게 들어오면. 근데 사람 마음은 가족한테 마음이 굳거든.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애써 외면하고 직원들 앞에서는 직원들이 최고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사장의 딜레마죠. 근데 또 가족 입장에서는 사장이 또 그런, 또 내 남편이 혹은 우리 아빠가 그렇지, 저게 또 우리 아빠가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지, 저게 또 우리의 성공, 우리 행복,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는 또 방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해야 실은 그 가족이 이제 사장들 이런 자수성가한 사장들의 가족들이 좀 그래도 튼튼하게 이어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무튼 그게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 결의 사고방식이 없을까? 있어요. 결의가 지금 사업 시작한 사람이 아니거든. 나름 오래 사업을 이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하려면 얼마든지 해. 그게 머릿속에 있지만. 그런데 그냥 미안해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미안해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시그널하우스와 결의의 상황이 바뀌었지 결의의 마음이 바뀐 상황이 아니에요. 결의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거는, 이런 결의가 지금 결의 씨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실은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사장의 삶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대충 유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20, 30대, 30대 초 뭐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지. 왜냐면 아직 그 정도 눈높이를 경험해 보진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겠지. 그럼요. 오래 가려면 서로의 마음도 들여봐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또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내가 정작 내가 원하는 나와 시간을 보내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요구를 내가 강하게 해서 이 사람이 목표한 인생의 일부를 포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을 그 내가 어떤 목표가 손안에 들어왔을지 모르는 그 목표를 못 준 그게 이 사람은 평생의 후회로 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도 예를 들었지만, 조은한테 내 마누라 죽었어? 하면서 조은한테 너 왜 내 마누라 못 지켰어? 하고 딱 때렸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아이를 하면서, 이 아이 지금 뭐 어디 다친 거 아니야? 그랬다 생각해봐. 애들의 충성도가 떨어졌어. 그 상황에서 나중에 후회를 해도 충성도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의 와해가 됐어도 와해가 돼. 또 그리고 일부러 줄여. 그렇게 됐고 나중에 흘러서 유비가 내가 그때 걔네한테 그러지 말걸? 아니면 반대로 원소도 예를 들어서 너무 삼국지 얘기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꿈을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를 하게 됐을 때 그때 그냥 웃고 넘어갔어도 그 사람 마음에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거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평생의 한의 원인이 되고 싶어?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감정적인 행동인 거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려면 내 마음의 불안은 내 몫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사람한테 시간을 좀 더 줘야지. 그리고 이 사람, 나도 남는 시간, 이 사람이 남는 시간, 그리고 그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신뢰로 가져가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여기서 결혜 씨가 이 회차를 보고 결혜가 마음이 식었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괜찮아요? 삼국지 재밌어요. 예. 근데 절대 결혜가 지금 마음이 식은 상황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 뭐 식을 거냐 안 식을 거냐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점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막 제가 예측이 너무 잘 맞아요 막 그러는데, 예측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마음이 이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았을 때, 표현하지 않은 속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다라는 걸 유추를 해보는 거지. 저건 지영만 서운한 게 아니라 결의 입장도 서운한. 원래 그 보통의 사업가, 결의 씨 환경의 사업가라면, 아니 너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몰라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빠가 지나가는 말로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 시간을 빼놓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나가는 말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지영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그냥 빼놓는 이게 되게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혜 씨 입장에서는 보고 싶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런데 고객과 만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 시간이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지영 씨가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 시점에서. 어쨌건 결혜한테는 지금 이게 인생에서 사업의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 일도 없이 다른 일정으로 무산돼 버리면 이러면 이제 실은 이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영 씨는 굉장히 화가 났죠. 굉장히 서운하고. 왜냐면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의 결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영 씨는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많았다. 근데 그만큼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이러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건 이제 지영 씨 생각이죠.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수 예시를 봤지만 이수 씨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한다. 이 사람이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건 확실하다. 그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도 저렇게 시간 확정도 못하고 그렇게 나랑 시간을 갖지를 못하네. 아, 참 안타깝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와도 아, 애틋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영 씨는 저렇게 시간을 못 내? 나랑 만나고 싶은 거 아니니까 이러겠지? 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부족하겠다고 부정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해석해 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저녁에 지영이를 보기로 했는데 그 전에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동에서 새로운 거래처 미팅이면 새로 고객군인데 이거는 완전 갑 중에 갑이지. 갑 오브 갑. 잘 보여야만 뚫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늦게 끝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 내가 갑한테, 아, 죄송한데 지금 여자친구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정도 합시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못하지. 지영이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그 거래처는 획득했지만 지영이를 잃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이것도, 아, 그래. 지영 씨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했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6시 17분이야. 평일이었을까? 주말이었을까? 그거는 좀 애매하죠. 근데 보통 이제 거래처 미팅은 평일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일 6시 반도 안 된 시간에 지금 지영 씨는 그날 보기로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지영 씨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을 수 있어요. 이게 주말이었다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실은 6시 반이면 이게 지금 미팅 중간에 싫어 집 가지 마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실은 큰 노력이야. 갑 앞에서 카톡을 보내? 미친 짓이거든, 실은. 새로운 고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고객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는 행위 자체도 실은 이런 뭔가 고객이 중요한 사업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 뒤로 답이 없으니까 지영 씨는 서운했겠지만 그럼 휴대폰 못 봐. 휴대폰 어떻게 봐? 말도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제 고객들의 신뢰를 잃는 거야.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잃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8시나 9시가 아니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고객이 오늘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기쁜데 가서 술 한잔 하러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술자리까지 가가지고 뭐 8시 9시 돼서 술 취해가지고 미안해 술 마셨어. 이러면 지영 씨가 되게 서운하고 지금 결혜가 지영에게 조금 그렇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볼 건덕지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쉽지 않거든. 왜냐면 고객이 술 마시자고 하는데 안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친 짓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거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영업 경우에는 그러는데 이게 내가 한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 하나하나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거래를 틀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과 신뢰가 쌓이고 이러면 잠시만요 하면서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건 거의 면접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럼 이렇게 점점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그럼 상대는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상대 입장에서는 갑이라고 말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이 사람 아니어도 다른 나쁜 척 찾으면 그만이거든. 그럼요. 내가 고객을 만나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는 마치 일종의 제안 발표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안 발표하고 있는데 제안 발표를 하다가 잠시만요 하고 핸드폰을 보고 문자를 보내? 그렇게 제안 발표하는 회사를 뽑는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대표가 직원을 대표하고 있는 직원 목숨줄 갖고 있는 대표가 지금 제안 발표를 하다가 핸드폰을 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물론 이건 아무래도 좀 제안 발표까지는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 대기업이 아닌 이상 미팅이 그렇게 빡세진 않으면 대기업이 아니니까 빡센 거예요. 대기업이 아니니까. 왜냐면 누구라도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기업도 빡세고, 그리고 왜냐면 대안이 있을 때는 많아. 이 직원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대표고, 그리고 사소한 잘못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조심하고 나는 조심 안 해? 그럼 나는 선택이 안 되는 거야. 물론 1대1로 이래도 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상대는 선택지가 있어.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조심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참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휴대폰 자체를 보면 안 돼. 이거를 모르는구나. 직원의 입장이면은 뭐 휴대폰도 보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사장은 그러면 안 돼. 이 회사 사장이 내 앞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문자를 보내고 이러면은 상대 고객 입장에서는 뭐야, 무시하네? 젊은 놈이 지금 성실해가지고 한번 좀 계약 맺어볼까 했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MG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쨌건 내가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어?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간을 오후 저녁 시간, 오후 6시 17분 지금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어쨌건 지금 나는 준비 한 대고 끝났고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 난 심지어 밖에까지 있었네요, 지영 씨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지. 내가 지금 이만큼 기다렸거든. 지영 입장에서는 여러 번이나 그런 거야. 여러 번이나 그러겠지.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사업가의 여자친구는 이런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냐?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가 좀 사업을 조금 줄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게 하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타협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조금 더 시간 운영이 더 확실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커피업계 좁아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금세 돌아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지영이 원하는 방식은 뭘까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간 약속 잡고 그 시간에는 꼭 지켜서 나오고, 그리고 항상 나를 좀 보고 싶어 하고 나에게 좀 충실한 거를 지영 씨는 바라겠죠. 지영 씨는 이렇게 애매한 그런 상황을 좀 힘들어 하잖아요. 뭐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애매한 상황, 시간 약속 정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다 힘들어하지. 하다못해 의사는 아무리 바빠도 정해진 시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잖아요, 스케줄이. 근데 이제 결례를 만났는데 결례는 이제 자기가 이런 말은 좀 심하죠. 의사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바쁜 척해? 이제 이게 지영 씨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례 씨 입장에서는 이게 스케줄이 자기 맘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지금은 맞춰가야 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거죠. 이 결례에 대해서 지영 씨가 아직 어떤 연민의 감정으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영 씨는 결례 씨의 삶이 이렇구나, 결례의 꿈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내가 좀 혼자서 기다린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시간 가져야겠구나,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내면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면서 이제 서로가 같이 인생이 뭐 결혼한다면 동반자로서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지영 씨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고, 결혜 씨는 지영 씨는 뭔가 이렇게 좀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좀 내가 미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이런 좀 여유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좀 말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건 쉽진 않아, 실은. 왜냐면 그게 고객들이 갑자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요청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상대 입장에서는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니, 그냥 잘하는 사람이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회사 대 회사에 만나면서 직급을 안 맞춰주면 그 회사, 상대 회사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상대 회사에서 대표가 나왔는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리가 나가? 그러면 지금 거기서 그거 딱 대리 보고 그 자리에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지금 대리가 뭔데 여기 와서 그러냐고, 나 지금 무시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은 또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결혜 씨 회사가 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혜 씨 회사는 어쨌든 성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낸다? 처음 미팅에서?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상대 고객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혜 씨가 자기 시간을 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어제 보자는 식으로 얘기 나와서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혜 씨가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보자고는 하는 식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결혜 씨가 언제 보자라고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도 없고, 왜냐면 나도 언제 만날지 몰랐거든. 그래서 오히려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네? 날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언제 돼? 시간 언제 돼? 그랬으면 결혜 씨가 언제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때 끝날 것 같아. 근데 이게 고객사 미팅이라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라고 대답했겠지만, 결혜 씨는 지금 지영 씨를 기다리게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빨리 끝나겠지라고 희망 회로를 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끝나면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해가 좀 생긴 거죠.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해버렸지, 지영 씨는. 근데 결혜 씨가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지금 애프터 시그널 하우스 나와서 지금 자기가 갑질하고네? 갑을이 바뀌었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결의 씨의 내면을 보고 실은 이렇게 대답하는 정도 아니면 이 사람 이런 환경이 있구나 하면은 갑을로 보지 않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을이었다가 여기서 갑됐다?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만약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상대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이해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런 인연이 있던 건 아닐까? 라고 자신을 실은 다음 돌아봐야 돼. 애매하게 약속 잡고 저녁까지도 대략적인 약속 시간대 말을 안 해줘서 그럴 듯. 그렇죠. 맞아. 그건 어쨌건 결혜 씨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영 씨에게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겠죠. 내일 보자. 근데 미팅이 있어서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어. 기다리기 힘들면 다음에 봐도 돼. 근데 이게 만약 괜찮다면 어떤 시간이나 이런 약속 안 해도 괜찮다면 그냥 내가 혹시 저녁에 너를 좀 보자고 해도 될까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으면 더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지. 맞아요. 지영 씨 충분히 이거 짜증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을 짜증내지 않고 그냥 새벽에 만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수가 특별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 지영 씨가 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영 씨가 더 흔한 케이스야. 더 평범한 거지. 종수도 저럴 것 같음. 그렇죠. 근데 종수는 여기에서 결혜 씨처럼 이렇게 뭐 싫어 집 가지 마. 그리고 여기 와서도 미안해. 이렇게 안 해요. 종수 씨는. 오히려 더 이걸 어떻게 이해를 못해. 지금 내 사람 바쁜 거 몰라라고 더 세게 말하지. 아니면 잠수 타버리거나 막 그러잖아요. 나 바쁜 거. 내가 바쁜데도 그동안 연락해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줘? 그리고 그러면 내가 연락 안 해봐야지 하고 안 해버리잖아. 종수 씨 연락 안 해버리잖아. 그래서 마치 잠수 이별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잖아. 근데 종수 씨랑 결혜 씨 물론 뭐 비교하긴 그렇지만 종수 씨는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거고 지금 결혜 씨는 매장이 여러 개고 게다가 F&B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 고객사가 있어. 물론 뭐 저희가 종수 씨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둘 다 바쁘겠지. 둘 다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명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만나면 지인 속 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는 나한테 이런 과정에서 서운했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야? 바라는 거. 지금처럼 얘기를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결혜 씨가 바라는 거는 자기를 이해해주길 바라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얘기를 잘해줘라. 너의 불만을 얘기해줘라. 내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맞춰보겠다. 그때 상황 내가 자꾸 놓치고 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꾸 순간순간 놓치는 게 많아서 미안하다. 이것도 지금 사과의 일환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결혜는 여전히 시그널 하우스 안에 있던 것처럼 지영에게 직진하는 그 마음 그대로구나예요. 실은. 결혜가 마음이 식은 상태가 아니에요. INFP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구구절절 설명자라는. 막 말을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MBTI를 떠나서. 근데 이제 민규와 이수는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이해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수는 또 알죠. 근데 지영 씨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혼자서 생각이 깊어지면 불안해지고 외로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원래 연애할 때 껌딱지처럼 있고 싶다라는 그렇게 해왔던 거고 여기서도 그런 연애를 바라는데 이제 결혜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혜는 내가 사과를 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그러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렇죠. 실은 결혜 씨 사업을 그러니까 지영 씨랑 결혜 씨가 정말로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상황이면 둘이서 시너지가 얼마든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지영 씨는 또 자기 나름의 또 꿈이 있고 자기의 일이 있을 테니까 그건 뭐 당장 쉬운 일은 아니겠지. 각자의 또 삶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영 씨는 이제 그래 하지만 지금 결혜의 말이 이제 지영 씨는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라고 했을 때 지금 들은 말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그럼 항상 나는 불만을 말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을 수도 있지. 이제 여기서도 근데 내가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도 그냥 나는 미안해 할 테니 계속 얘기해줘 라는데 근데 톡을 보거나 해도 오히려 보채거나 계속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게 나인데 왜 모를까 하는 마음에 편지도 써보고 일부러 내가 오빠 매장에 갔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대한테 바라는 게 있어라고 물어보고 내가 이제 바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건 결혜 씨는 계속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하고 하는 거고 지영 씨는 내가 진짜 속상했던 부분이 편지를 쓴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을 또 안 정하는 거야. 근데 지영 씨가 좀 정하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을 안 정해도 좀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근데 물론 약속 시간을 정하면 좋았겠지. 근데 결혜 씨 입장에서는 약속 시간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진짜 여유 있게 늦게 잡아야 되는데 또 결혜 씨는 지영 씨가 빨리 보고 싶거든. 최대한 빨리 끝나는 대로 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날인데 분명히 나는 그때 되게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근데 지영 씨가 그래서 말을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내일 몇 시에 볼 거야? 그래서 결혜 씨가 그래도 뭐뭐뭐 하면은 아이 그러면 이제 뭐 미팅 끝나도 좀 늦게 끝나도 되니까 내가 어디 가 있을 테니까 그때 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 그냥 그럼 니네 카페에 그때 붐비는 시간 아니면 거기 구석에 좀 있어도 돼? 그때 나 책 읽고 이러고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실은 맞춰가야 돼요. 이게 왜냐면 결혜 씨의 지금 환경이 지금 막 모든 시간을 딱딱 끊어서 말해주기는 좀 어렵거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객 만나는 미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뭐 같이 미팅 근처 갔다가 지영 씨는 그 미팅에 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미팅하는데 근처에서 이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결혜 씨 끝나면 또 같이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팅 충분히 잘 끝내고 제가 오늘은 또 회사 다시 들어가서 업무하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술자리는 오늘 좀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까지는 좀 그래도 거절해 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그것도 좀 터부시되는 일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영 씨가 결의 특수한 상황을 조금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말하면 한번 생각해 주지가 아니라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걸 말을 해야 돼요. 이 정도 말하면 한번 생각해 주지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정도 말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을 좀 오히려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정도 말하면 한번 생각해 주지 못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영 씨의 이런 부분을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하면 안 되고 한번 생각해 주지가 아니라 상대에게 생각하길 바라는 부분을 그냥 얘기해야 돼. 그게 지영 씨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겠죠. 지영 씨가 결의에게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시간? 왜 시간 안 정해? 그럼 결혜 씨가 내가 하면 얘기를 하겠지. 시간을 못 정하는 이유 얘기하겠지. 그래? 그러면 내가 몇 시부터 하면 거기 가서 그냥 내가 할 일도 있고 뭐 회사를 다니면 회사 업무 뭐 좀 미리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 취미 생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있을 테니까 연락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영 씨가 어쨌건 좀 결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서로가 좀 맞춰가야 돼. 그렇죠. 지영 씨가 이런 거를 좀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실은 이렇게 연애 상황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래. 근데 여기서 만변했네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결혜 씨가 오늘 지영이 기다리면서도 서로 대화를 쭉 봤는데 숨김없이 마음을 표현해준 지영. 결혜가 대표님을 이때는 이제 남자들끼리 만난 지원 씨인가요? 여기서도 이게 그거죠. 앞에 이제 사진 보냈던 거. 그래서 이게 약간 밤에 낮에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오늘 너한테 연락 별로 못 받고 외로워라는 멘트를 했는데 지영이 진짜 이쁜데? 라고 살짝 좀 눈치 없는 멘트를 보냈지. 그러니까 오빠가 진짜 멋있어 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우리 내일도 보겠다.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처럼 나 외롭게 하지 마. 내일은 좀 제대로 또 만나보자. 이렇게 보낸 거지. 근데 이제 결혜 씨는 내일도 보는구나 하고 그냥 행복감에 한 거지. 정확히 시간을 또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결혜 씨가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서의 지영 씨의 속마음을 읽을 정도로 막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쩌는지도 물어봐주고 하면 그치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쁜데 이게 아니라 오늘 뭐 맛있었어? 그런 거 나중에 하면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나도 그런데 같이 가서 가지 못해서 좀 그러네. 내가 지금 좀 바쁜 때니까. 그러면서 좀 다정하게 말해줬으면 훨씬 좋았겠지. 근데 결혜 씨는 또 그런 머리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 지영 씨 사진 보니까 지영이 이쁘다. 사진 보니까 막 힘이 난다. 나한테 지금 힘내라고 자기 사진 보내주는구나. 역시 사진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결혜 씨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죠. 지영 씨는 나 이렇게 혼자 오늘 하루 외로웠어. 네, 결혜 씨는 지영이 이쁘다. 이걸로 끝나. 이제 그런 부분들 서로가 이해하고 맞춰 가야지.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내가 더 표현을 많이 해야겠다라는데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지영 씨 마음속에 그런 외로움과 불안을 좀 잘 다뤄줘야겠다. 잘 다루는 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지영 씨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그 뒤에 숨은 의미들을 좀 캐치해보려고 애를 써봐야겠다. 물론 그게 쉽진 않겠지만 지금 그런 쪽으로 가야 돼. 실은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혜 씨가 표현 많이 하죠. 표현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지영 씨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외로움이나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을 딱 정확히 찝어가지고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뭐랄까 착한 남자와 매력적인 나쁜 남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착한 남자들은 다 해주려고 그래. 다 표현하고 상대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걸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막 다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매력 있는 나쁜 남자로 보이는 별걸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딱 알아. 결핍을 딱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혜 씨도 여기에서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얻었어. 내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어. 네 덕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단한 일을 이뤘어. 라고 살짝 나의 멋짐도 어필하면서 네가 지금 기다림이 이만큼 가치가 있었던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지영 씨는 결혜 씨에 대해서 멋있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결혜 씨는 그게 자기 잘난 척 같아서 말을 못 해. 이게 결혜 씨 어떻게 보면 뭐 특징이지. 장점이자 단점이지. 근데 이제 결혜 씨가 차라리 그렇게 조금 잘난 척 같아도 그런 부분을 지영 씨한테 어필을 해버리면 지영 씨도 결혜 멋있네? 아 내가 그래 기다릴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하거든요. 불안이 없어지진 않지. 근데 스스로 그런 불안을 조금씩 다스리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혜 씨가 착해서 뭐 착하다고 표현하면 착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결혜 씨가 카페에서 이렇게 멋있는 부분도 나중에 그 카페 가서야 알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결혜 씨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그러니까 오빠가 오빠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근데 결혜 씨의 표현도 표현이지만 그 표현 속에 마음을 봐야 돼.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더 말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확실한 건 그래도 마음이 작아지거나 하진 않았어. 그렇죠. 이거는 진짜야. 이건 진심이야.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결혜는 그렇게 빈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결혜 씨가 조금 더 이런 대화 센스가 있고 그런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살짝 잘난 척 얹어서 근데 그 목적이 잘난 척이 아니라 지영의 기다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큰 걸 이룬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너에게 이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암시적으로라도 알 수 있게 던져놓으면은 지영 씨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만 해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막 누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가 안 튀고 누구 팬이고 이렇지 않아 진짜로. 이 두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어쨌건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쪽 팬이고 어떤 쪽 안 튀었어도 지금 제 말 들어보면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연애를 하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오히려 더 답을 내릴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결의 연애 처음 하는 거 아닐까?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커졌으면 커졌지 이제 그렇다. 사이가 나빠지는 순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혜 씨는 내가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하는 것도 실은 어려워. 근데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하고 내가 왜 늦을 것 같아라고 당당히 말하면 좋은데 늦을 것 같아라고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조차가 너무 미안하거든. 근데 그게 현실이랑 충돌하니까 상대는 기약 없이 기다리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인정 못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혜 씨가 지금 내 환경을 알면 마음이 있어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텐데 하지만 그 말을 표현하지 않죠. 근데 지영 씨는 결혜 씨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거는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뭐 지영 씨도 자기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이지만 어쨌건 그 업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 대학생이 직장인하고 사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약간 그런 외로움을 좀 많이 타고 항상 그 대학교 CC일 때는 항상 붙어서 지내다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직장인인 사람을 탁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너무 안 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둘 다 직장인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데 뭐 지금 지영 씨가 자기 사업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건 때를 쓴 것 같은데 받아줬다. 그래서 나도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주라. 그러니까 지영 씨는 지영 씨대로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너에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너에게 마음이 없어서 자꾸 내가 너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결혜 씨가 이제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트 시그널이 막 시작되면서 외부적인 요인들, 그 잡음들, 이게 지금 지영 씨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긴 하죠. 이 대화에 쭉 생각해보면 지영 씨가 우리 영화 봤던 거 좋았지라는 얘기를 이제 꺼냈던 이유가 아까 이제 좀 내가 걱정되는 이게 결혜 씨가 봤을 때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실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겠죠. 결혜가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 같아도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혜가 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잘못된 이야기들 아니면 그런 장면으로 편집된 장면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지 않기를 바라는 지금 여자친구로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걱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나 같아도 들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더 뭔가 해명하거나 아니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삼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나이가 드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야 해야 했어요. 아니 뭐 지금도 하면 되죠. 지금도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표현하는 게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잖아. 잘 말하잖아. 그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 말은 주변의 어떤 정보나 그리고 하트 시그널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만 보도록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외부 정보 말고 네가 나만 보고 좋아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가라. 근데 지금 지영 씨가 살짝 결핵의 마음이 식었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정도로. 근데 그 지영 씨는 그 원인이 지금 하트 시그널을 시작했고 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정보들 그게 잘못됐어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무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하트 시그널 이 애프터 시그널 1편에서도 지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결의 마음이 혹시 식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지금 지영 씨 머릿속엔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원래 나를 좋아했던 결의 그것만 생각해 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결의 씨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마음이 식어서 지영 씨와의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지영 씨의 생각과 결의의 지금 행동이 달라. 근데 결의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구구절절 안 했어. 실은 어느 시점에쯤 좀 날 잡고 조금 해명을 좀 해줘야 돼. 내 삶이 이렇고 고객과 이렇고 실은 이런 걸 지키지 못하면 못하고 그런 걸 조금 해야죠. 이게 진짜로 뭔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물론 지영 씨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혹시 결혜 씨가 지영 씨를 불안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 100% 질주해서 사랑을 쟁취하게 되고 나서 늘 100% 노력할 수는 없잖아요. 지영이를 불안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불안해서 나오는 행동 쪽은 지영 씨 쪽이 더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하다고 약속 시간을 못 잡거나 하진 않으니까. 근데 뭐 항상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조급하게 생각하고는 있겠죠. 여전히 그 조급함은 있겠지. 그걸 뭐 불안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건 지금 결혜 씨는 지영 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지영 씨와 약속이 깨지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약속을 정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지영 씨가 탁 만나면 너무 좋은 거지. 그게 최고지. 지영 씨가 외로워서 사진을 보냈어도 사진 보면, 지영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지금 결혜 씨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영 씨는 뭐야 결혜가 마음이 식었네? 항상 내 곁에만 있던 결혜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일에 몰입하면 일 위엔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환경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환경이 다른 커플들은 깨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해도 어느 한쪽이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본 입장이면 상대가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불안을 드러내다가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남녀를 떠나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이제 자꾸 이해를 하고 연민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마음이 식었나? 지금 나를 무시하나? 내가 오늘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시한다거나 바보처럼 보인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해가지고 일이 우선이라 지금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래서 이제 자꾸 나도 뭐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뭐라 하면은 이제 지영 씨에 맞춰서 일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나도 지금은 예전보다 오빠를 잘 이해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영 씨가 이해를 해가는 속도와 결혜 씨가 지영 씨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속도 그리고 자기의 일을 좀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그런데 그게 참 사업가 입장에서 그렇게 힘들거든. 일을 조율한다는 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회사는 좀 커질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현금 흐름이 좋아질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걸 안 하면 우리 직원 하나 지금 내가 월급 못 주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참 연애와 이걸 조율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낯설고 어렵지만 천천히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두 사람. 2년 되는 동안 예쁘게 만나면 그것만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맞아. 꼭 그 인연이 어떤 결혼으로 결실을 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요. 잘 어울려. 두 사람이 잘 어울리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맞는 부분도 많아요. 이따가 이제 시그널하우스에서 나온 지 한 달. 둘 다 이제 예쁘다, 잘생겼다. 그렇죠. 잘 지내보자. 이 말은 그동안에 확실히 좀 불만족했던 부분이 조금 엿보이는 말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자기 마음만큼 잘 지내보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약속한다. 잘 지내보는 걸 약속해. 이게 근데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살짝 좀 불안하니까 실은 저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거든.
서운했던 감정들이 있으니까 좀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런 투덜거리는 장면들은 이제 카메라, 이게 이 우리 애프터 시그널을 통해서 보지는 않았죠. 좋은데 서운한 거 뭐 알아달라고 하고 싶었나 봐요. 새로 이제 막 갓 사귄 연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매일 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결혜 씨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또 행복한 사람이니까 지영 씨와 또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동안 생겼던 오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았다. 하루를 같이 지내면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영 씨는 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결혜 씨는 또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오해를 풀고 이러면은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들도 대화로 풀 수 있는. 근데 오해를 풀려면 실은 결혜 씨가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을 해도 되는데, 좋은 기억도 생기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렇게 두 사람의 데이트가 끝이 납니다. 흥미로워요. 이 두 커플들이 참 다른 모습, 그리고 이 안에는 다 우리의 모습도 있지. 실은 우리도 너무 바쁜 애인 기다려보면서 투정 부려봤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뭐 하시지만 쿨한 적도 해보고. 그래서 뭐 이수든 지영이든, 뭐 여자라면 이수든 지영이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또 겪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누구 한 캐릭터를 너무 신격화할 필요도 없고 누구 한 캐릭터를 너무 빌런화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민규 씨가 나보다 퇴근도 빨리 하면서 결혜 형 혼나야겠네라고. 퇴근은 빠르지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민규 씨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쉴 수 있다. 뭐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쉴 수 있다 이게 있는데, 결혜 씨는 그건 없거든. 결혜 씨는 퇴근이 뭐 민규보다는 빠를지언정 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언제 쉴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이제 그렇죠. 근데 어쨌건 민규 씨가 맨날 결혜한테 한마디 들었겠지. 뭐 여자친구한테 잘해라, 뭐 표현 잘해라 이랬겠지. 뭐 이수한테 이렇게. 어쨌건 오작교 역할을 해줬으니까 결혜 씨는 또 든든한 형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영 씨가 그 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대롱대롱 매달려 다녀. 그게 부럽다 했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다녀라는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외로움을 못 견디는구나. 조금 부담스러운 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저기에서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혜 씨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결혜 씨와 지영 씨는 상당히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황적으로 서로가 지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렇죠. 민규는 결혜만큼 안 바쁘지. 1년을 평균으로 내면은 결혜 씨가 훨씬 바쁘지. 프로젝트 끝나고는 시간 많고. 근데 그 프로젝트 돌릴 때 미친 듯이 바쁘지. 프로젝트 돌릴 때는 뭐 잠도 안 자고 뭐 3, 4일 뭐 마지막에 제안서든 산출물이든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근데 또 쉴 때는 또 확실히 쉴 수 있는 직군이니까. 애인과 싸웠을 때 후진 씨는 바로 대화로 푼다. 민규 씨는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근데 누군가는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이거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뭐야 지금 나랑 얘기할 마음 없어? 나 무시해?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막 상대한테 끌어내. 야 나랑 얘기해야지. 무슨 짓이야. 지금 나 싫다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헤어지고 가. 이렇게 되면 이제 민규 씨는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후진 씨는 또 바로 대화로 풀려고 하면 뭐 상대 반대로 또 맘대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후진 씨 같은데 상대가 민규 씨 같다. 물론 뭐 이 두 사람은 둘 다 남자지만 뭐 성별을 떠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대화를 풀고 싶지만 알았어. 일단 인내해야 돼. 반대도 마찬가지지. 바로 대화를 풀고 싶으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내가 말할 수는 없어. 지금 내가 만약 너와 대화를 통해서 푼다면 내가 이성적인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한테 내가 쏟아붓거나 아니면 서운해하고 끝날 뿐이야. 다만 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을 너와 함께 해주긴 하겠어. 이렇게 아무튼 근데 참 맞추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요. 이 갈등 자체가. 근데 다행히 이수 씨도 시간을 갖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수가 시간을 갖는 스타일인지 민규가 시간을 갖는 스타일이니까 이수가 배려해 주는지는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이수도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민규가 훨씬 더 그 시간이 길 수 있어. 그 시간이 자주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수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민규를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규는 이수도 그런 사람이야 하고 안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좀 고마워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나와 이 시간이 잘 맞는다 그러면 상대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이거나 나를 배려해주고 있는 거야. 진짜 극한의 인내를 통해서. 하면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언젠간 하겠지. 그래 오늘 안 했으니까 내일은 하겠지. 이러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겠지. 근데 그 상대는 그 순간이 되면 잊어버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근데 호신 씨는 이제 바로 풀어야 되는. 그래서 상대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정해달라고.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만약 이게 물론 내가 감정이 터져 나올 때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상대와 이제 좀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도 시간을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혼자 좀 시간을 가져볼게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아, 캐스팅 디렉터라 더 심한 경우도 많이 겪어봤을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기다림에 조금 더 익숙한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첫방 시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의 지형 데이트 이후의 뒷부분은 라이브 다시 보기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